비가 내리던 그날, 나는 민호의 집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불빛이 마치 나를 초대하는 듯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은 민호가 아니라 그의 누나, 수아였다. 그녀의 눈빛이 나를 꿰뚫는 순간 세상이 멎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지은 씨. 민호가 아직 안 왔어요. 들어오세요. 비 맞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비단처럼 스며들었지만 내 가슴속에는 예상치 못한 파도가 일었다. 민호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평범한 3층 건물이었다. 나는 민호와 대학 시절부터 친구로 지냈고 가끔씩 이렇게 놀러 오곤 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민호가 출장으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나는 그냥 기다리다 가려 했는데 수아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녀는 민호보다 3살 위로 어렸을 때부터 사진으로만 봤던 사람이었다.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훨씬 더 생생했다. 그녀의 미소는 가을 햇살처럼 따뜻했지만 눈가에 스민 피로는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를 암시했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아늑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서 선인장이 고집스럽게 자라고 있었고 벽에는 수아가 찍은 듯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도시의 밤거리, 바다의 파도, 그리고 한 여인의 뒷모습. 그 사진 속 여인은 나처럼 보였다. 아니, 그냥 착각일까? 차 한 잔 드릴까요? 민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가 요즘 여기서 지내고 있어요. 직장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사진 찍는 중이라. 수아가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자유로운 기운이 스며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민호의 방은 어질러져 있었고 그의 책상 위에는 대학 노트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우리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한 친구였다. 그런데 수아의 존재가 이 공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가 차를 들고 돌아오자 우리는 마주 앉았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 사이로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민호가 자주 이야기하던데요. 지은 씨, 회사 생활은 어때요? 바쁘시죠? 그녀의 질문은 평범했지만 눈빛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호기심과 함께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숨어 있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매일 지쳐서 돌아오는데 민호 덕분에 가끔 웃을 수 있어요. 누나분은 사진이 취미인가 봐요. 사진들 보니 멋지네요. 수아가 웃었다. 그 미소가 내 가슴을 살짝 건드렸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의 삶에 대해, 서울의 번잡함에 대해, 그리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수아는 작년까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했지만 번아웃으로 그만두고 제주도로 내려가 한 달을 보냈다고 했다. 그곳 바다 앞에서 찍은 사진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며.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내 삶의 단조로움을 새삼 느꼈다. 25살, 매일 같은 사무실, 같은 커피, 같은 피로. 그런데 수아의 말은 나를 다른 세계로 이끌었다. 시간이 흘렀다. 창밖 비는 더 세차게 내렸다.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늦어. 미안, 나는 한숨을 쉬며 수아를 보았다. 그녀도 비슷한 표정이었다. 오늘은 그냥 가세요. 비가 너무 와요. 아니면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그 제안은 예상치 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거절할 이유가 없었을까? 부엌에서 수아가 요리를 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가벼운 블라우스 아래로 드러난 목선이 우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추듯 부드러웠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우리는 작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대화는 더 깊어졌다. 수아의 어린 시절 이야기, 민호와의 추억, 그리고 그녀의 꿈, 그녀는 항상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누군가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공감했다. 나도 그랬으니까. 내 삶은 부모의 기대, 사회의 시선 속에 갇혀 있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비는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 수아가 창문을 열자 습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우리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와인을 한 잔씩 마셨다. 대화는 점점 사적인 방향으로 흘렀다. 연애 이야기. 나는 최근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냥 맞지 않았어요. 항상 뭔가 부족한 기분. 수아는 조용히 듣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그래? 남자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뭔가 진짜 연결이 안 돼.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공기 중에 무언가 변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수아의 손이 내 팔을 스쳤다. 우연이었을까? 아니, 의도적이었다. 내 심장이 빨리 뛰었다. 민호의 집에서 그의 누나와. 이건 미친 짓인가? 밤이 깊어지자 나는 집으로 가야 했다. 수아가 문까지 배웅해 주었다. 다음에 또 와요. 지은 씨 재미있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며 그날을 되새겼다.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걸까? 단순한 우정. 아니, 그 이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제 미안. 누나가 잘 대해줬어. 나는 재미있었어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수아의 얼굴이 맴돌았다. 그날부터 내 삶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수아와의 만남이 나를 깨우는 신호였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민호의 집으로 갔다. 이번에는 민호가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수아만 보였다. 그녀는 부엌에서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다. 세 사람의 저녁 식사, 그런데 대화 속에 수아와 나 사이의 비밀이 스며들었다. 민호가 모르는 우리만의 연결.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수아와 나는 발코니에 나와 별을 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희미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그 손길은 따뜻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우리의 숨결이 섞였다. 지은 씨나 당신이 좋아. 수아의 고백은 속삭임처럼 나왔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순간 세상이 우리 둘뿐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호가 눈치챘다. 그의 시선이 변했다. 너희 둘이 뭐야? 그의 질문은 폭풍의 전조였다.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다. 우리는 발코니에서 급히 떨어져 나왔다. 수아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민호를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이 스며 있었다. 지은아, 너 내 누나랑.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당황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감정은 갑작스러웠지만 이미 내 안을 파고들었다. 민호야, 미안. 나도 모르겠어. 그냥 자연스럽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친구잖아. 가족처럼. 그런데 너희 둘이. 그의 말은 칼날처럼 아팠다. 민호와 나는 5년째 친구였다. 대학 축제에서 만나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지냈다. 그는 내 유일한 버팀목이었고 나는 그의.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수아가 끼어들었다. 아니, 끼어든 게 아니라 우리를 연결한 거였다. 민호는 그날 밤 소파에서 잤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수아에게서 문자가 왔다. 미안해. 민호가 화났어. 조심해. 나는 답장 대신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번쩍이는 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다음 주, 나는 회사에서 지쳤다. 마케팅팀의 프로젝트가 밀려 매일 야근이었다. 그런데도 머릿속에는 수아의 미소가 맴돌았다. 그녀의 사진,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길. 나는 SNS에서 그녀를 검색했다. 소우포토라는 계정. 제주도의 바다 사진, 서울거리의 스케치.
각 사진 아래의 짧은 캡션. 자유를 향해 그 단어가 나를 사로잡았다. 우리는 몰래 만났다. 민호의 집이 아닌 한강공원에서.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던 오후,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핫초코를 마셨다. 수아의 손이 내 손을 감쌌다. 민호한테 말할까? 숨기기 싫어의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때가 아니야. 그날 우리는 키스했다. 처음으로. 수아의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강변의 바람소리가 우리의 속삭임을 삼켰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사랑이었다. 여성으로서의 사랑, 사회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사랑.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민호가 우리를 따라왔다. 그는 공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너희. 진짜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는 당황해 손을 놓았다. 민호는 수아를 노려보았다. 누나, 왜 내 친구를? 수아가 앞으로 나섰다. 민호야, 이건 내 선택이야. 사랑이야. 민호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사랑. 레즈비언. 우리 집에서 그런 짓을? 아빠가 알면.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민호의 아버지, 수아와 민호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업가였다.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는 모르게 해, 제발. 민호는 돌아섰다. 너희 맘대로 해. 하지만 나한테는. 끝이야. 그는 떠났다.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민호는 연락을 끊었고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수아와 나는 더 가까워졌다. 그녀의 작은 스튜디오로 갔다. 강남의 지하 벙커 같은 곳, 사진 장비와 캔버스가 가득한 공간.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의 과거, 그녀의 첫사랑. 고등학교 때 여자 선배와의 짧은 로맨스. 그땐 몰랐어. 그냥 끌리는 거라고. 하지만 세상이 용납하지 않았어. 그녀의 고백에 나는 안아주었다. 나도 비슷했다. 대학 때 룸메이트와의 미묘한 감정. 하지만 부정했다. 우리의 사랑은 피어났다.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 갔다. 비행기에서 손을 잡고 바다를 보며 제주도의 검은 현무암 해변에서 우리는 맨발로 걸었다. 파도가 발을 적시고 수아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렸다. 여기서 살까? 둘이서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좋아. 언젠가. 하지만 돌아와서 현실이 덮쳤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 우리 사진을 찍어 올린 모양이었다. 지은 씨, 그 여자랑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나는 울었다. 수아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나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민호가 돌아왔다. 어느 비 오는 밤, 그의 집 문 앞. 미안해. 나 이해하려 해. 우리는 셋이 앉아 이야기했다.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누나를 아프게 하지 마, 지은아. 그 말은 용서였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거리. 수아와 나는 손을 잡고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다. 우리의 사랑은 강해졌다. 그런데 그때 수아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미나, 그녀의 과거. 수아야, 다시 만나자. 미나의 말에 수아가 흔들렸다. 미나의 등장은 폭풍이었다. 그녀는 수아의 대학 동기, 첫사랑의 연장선. 제주도에서 헤어진 후 서울로 돌아와 변호사로 일했다. 세련된 슈트 차림으로 수아의 스튜디오에 나타난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수아, 나 아직도 너 잊지 못했어? 나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 우연히 스튜디오에 들른 날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나야, 이제 그만. 나 지은이가 있어. 하지만 미나의 눈빛은 집요했다. 그의
그냥 호기심일 뿐이야. 우리는 진짜였어. 그날 밤 수아는 내게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멀어졌다. 연락이 뜸해지고 사진 작업에 몰두했다. 나는 불안했다. 회사에서조차 집중이 안 됐다. 동료들의 소문은 잦아들었지만 내 마음의 폭풍은 거셌다. 민호가 나를 위로했다. 우리는 다시 만나 카페에 앉았다. 누나가 과거에 상처가 많아. 미나 때문에 민호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수아가 미나와의 관계로 가족과 멀어졌다고. 아버지가 알았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고. 수아는 그 후 홀로 제주로 도망쳤다. 나는 수아를 찾아갔다. 그녀의 스튜디오, 밤늦게.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아야, 나랑 다시 시작해. 지은이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나는 문틈으로 보았다. 수아가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 흘렸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찢어졌다. 나는 들어갔다. 수아야. 나갈게. 내 목소리는 떨렸다. 미나가 비웃었다. 봐, 수아. 이 애는 안 맞아. 수아가 나를 붙잡았다. 지은아, 아니야. 미나, 나가. 미나는 떠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우리는 싸웠다. 왜 말 안 했어? 내 과거를 내 분노에 수아가 울었다. 두려웠어. 이럴까 봐 우리는 안아주며 화해했다. 하지만 그 균열은 점점 커졌다. 여름이 다가왔다. 더운 서울, 에어컨 소리가 밤을 채웠다. 수아와 나는 여행을 계획했다.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치유하자고. 기차에서 우리는 창밖을 보며 손을 잡았다. 부산에 도착해 해운대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속삭임을 삼켰다. 사랑해, 지은아. 영원히 수아의 고백에 나는 키스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밤을 보냈다. 창밖 바다 소리, 우리의 숨결. 하지만 미나의 그림자는 따라왔다. 그녀가 부산으로 쫓아왔다. 호텔 로비에서 마주쳤다. 수아, 나랑 가자. 이 애는. 위험해. 미나의 말에 수아가 흔들렸다. 미나야, 왜 안 포기해? 나는 참지 못했다. 수아야, 선택해. 나오어. 그녀의 내 말은 잔인했다. 수아의 눈물이 흘렀다. 지은아. 미안. 그녀는 미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헤어질 뻔했다. 돌아오는 기차에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부산의 불빛이 멀어지며 내 마음도. 수아가 손을 잡았다. 미나와 끝냈어. 문자 보냈어. 그녀의 말에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신뢰의 상처는 깊었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든 남산.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랐다. 정상에서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우리. 괜찮을까? 내 물음에 수아가 웃었다. 응, 함께라면? 민호가 다시 우리를 받아들였다. 셋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그의 집, 처음 만난 그곳. 누나, 지은아. 행복해 보이네. 민호의 미소에 우리는 울컥했다. 하지만 운명은 예측 불가했다. 수아의 아버지가 서울로 왔다. 갑작스러운 방문. 그는 사업차 올라왔고 민호의 집에 들렀다. 우연히 우리를 보았다. 수아와 나 손잡은 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다. 아버지의 시선은 칼날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여자랑. 그의 말은 차가웠다. 수아의 손이 내 손에서 미끄러졌다. 나는 얼어붙었다. 민호가 끼어들었다. 아빠, 그만하세요. 누나의 삶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그는 수아를 노려보았다. 가족의 수치야. 미나 그 애는 어딨어? 그 애랑은 왜 안 만나? 미나의 이름이 다시 튀어나왔다. 수아의 과거가 우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미나는 끝났어요. 지은이가 제 진짜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웃었다. 냉소였다. 사랑.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 그의 말에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참았다. 이건 수아의 싸움이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안으로 끝내? 아니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는 떠났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수아는 무너졌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나는 문밖에서 울었다. 민호가 어깨를 두드렸다. 시간이 필요해. 누나는 강해.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이 사랑이 수아를 파괴할까? 그날 밤 수아는 나왔다. 눈이 붉었다. 지은아, 나 도망칠까 봐. 그녀의 말에 나는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이겨. 우리는 밤새 안고 잤다. 민호의 집 소파에서 세 사람의 체온이 섞였다. 다음 날 수아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저는 행복해요. 제 삶을 존중해주세요. 하지만 답은 없었다. 대신 아버지의 변호사가 왔다.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 수아 씨, 가족을 위해 포기하세요. 그 말에 수아가 웃었다. 재산. 그게 다예요. 우리는 떠나기로 했다. 서울을 벗어나 작은 마을로. 강원도의 산골, 수아의 지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겨울이 깊어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숨을 골랐다. 눈 쌓인 산책로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아빠가 용서할까? 수아의 물음에 나는 시간이 필요해라고 답했다. 그곳 생활은 평화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수아는 사진을 찍었다. 눈 덮인 숲, 고요한 호수. 나는 책을 읽으며 그녀를 지켰다. 밤에는 벽난로 앞에서 안겼다.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외로움도 찾아왔다. 서울의 친구들, 가족.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여자랑 사랑해. 어머니의 침묵이 길었다. 지은아. 조심해. 그 말은 용서의 시작이었다. 민호가 찾아왔다. 눈길을 뚫고. 누나, 아빠가. 후회해. 그는 아버지의 사과 편지를 가져왔다. 미안하다. 내 삶을 인정할게. 수아의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포옹했다. 가족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나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강원도까지. 그녀는 호텔에 머물며 수아를 쫓았다. 수아야, 아빠가 미나를 추천했어. 안정된 삶을 위해. 미나의 말에 수아가 흔들렸다. 안정. 그게 사랑인가? 나는 참지 못했다. 미나와 대면했다. 작은 카페에서. 그만해. 수아는 나랑 행복해. 미나는 웃었다. 행복. 이건 일시야. 나는 수아를 아는데 그녀의 말은 독이었다. 나의 불안이 커졌다. 그날 밤 수아와 싸웠다. 왜 미나를 못 잊어? 내 외침에 수아가 울었다. 너 때문에. 잊으려고 해. 우리는 헤어질 위기에 처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나는 산책로를 걸었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다. 수아가 쫓아왔다. 지은아, 가지마. 사랑해. 우리는 화해했다. 눈 속에서 키스했다. 그 순간 우리의 결의가 강해졌다. 미나를 완전히 끊었다. 그녀의 연락을 차단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봄이 왔다. 강원도의 벚꽃. 우리는 서울로 돌아갔다. 아버지의 집에서 만찬.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아버지가 수아의 손을 잡았다. 미안했다.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여름, 우리는 첫 전시회를 열었다. 수아의 사진,
우리의 이야기. 갤러리에는 사람들이 모였다. 민호, 아버지, 내 어머니. 모두가 박수쳤다. 그날 나는 수아에게 반지를 끼웠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끝나지 않았다. 미나의 최후의 반격. 그녀가 언론에 우리를 폭로했다. 유명 사진작가의 비밀 로맨스 기사가 나갔다. 세상의 시선이 쏟아졌다. 기사의 제목은 날카로웠다. 사진작가 수아, 동성 연인과 손잡다. 온라인에는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 가족의 수치. 수아의 전시회는 취소 위기에 처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이겨내자. 하지만 수아는 무너졌다. 그녀는 스튜디오에 틀어박혔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선택했지? 그녀의 자책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민호가 달려왔다. 누나, 싸워. 내 작품이야. 아버지도 왔다. 미안. 내가 막을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미나의 배신이었다. 그녀는 복수로 우리를 파괴하려 했다. 나는 미나를 찾아갔다. 그녀의 사무실, 강남의 고층 빌딩. 왜 우리를 망치려 해? 내 물음에 미나는 차갑게 웃었다. 수아는 내 거야. 너 때문에 잃었어. 그녀의 집착은 병이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으로. 미나는 체포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아의 과거가 더 드러났다. 고등학교 때의 스캔들, 가족의 아픔. 수아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였다. 나는 병실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아야, 깨어나. 나 여기 있어. 그녀의 창백한 얼굴, 약한 숨결.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민호와 아버지가 번갈아 지켰다. 어머니도 왔다. 지은아, 강해져. 가족의 지지가 나를 버티게 했다. 일주일 후 수아가 깨어났다. 지은아. 미안. 그녀의 첫말에 나는 울었다. 바보. 사랑해. 퇴원 후 우리는 휴식을 취했다. 제주도로 다시. 이번에는 영원한 피난처처럼. 바다 앞 작은 집에서 우리는 회복했다. 수아는 사진을 다시 찍었다. 이번에는 우리 둘의 일상. 손잡은 손, 웃는 얼굴. 이게 내 예술이야.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로 돌아와 우리는 소송을 걸었다. 미나에게. 명예훼손으로. 법정에서 수아가 증언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제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판사는 우리 편이었다. 승소. 미나는 벌금을 물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가을, 전시회가 재개됐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번에는 지지자들. 사랑은 자유야. 이 플래카드가 걸렸다. 우리의 이야기는 뉴스가 됐다. 긍정적으로. LGBT 커뮤니티의 상징으로. 민호가 연인을 소개했다. 그의 여자친구, 지수. 네 사람이 모인 저녁은 따뜻했다. 아버지가 토스트를 들었다. 가족이 늘었네. 그 말에 우리는 웃었다. 겨울이 왔다. 눈 내리는 서울. 우리는 첫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수아의 스튜디오에서 트리를 세우고. 선물은 서로의 편지. 너 덕분에 살았어. 수아의 글씨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수아의 임신. 아니, 그녀의 친구의 부탁. 대리모. 아니, 단순한 오해. 수아가 임신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픽션으로, 우리의 사랑을 바탕으로. 출판사에서 흥미를 보였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마케팅 팀장. 하지만 수아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우리의 삶은 안정됐다. 새해, 우리는 약속했다. 영원히. 하지만 세상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의 차별, 가족의 잔소리. 그래도 우리는 강해졌다.
여름, 부산 여행. 해운대에서 다시 키스. 파도 소리가 축복 같았다. 여행 후 우리의 일상이 안정됐다. 하지만 내부의 갈등이 싹텄다. 수아의 소설 작업이 깊어지며 그녀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지은아, 이 장면 어때? 그녀의 물음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피로가 쌓였다. 나는 프리랜서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날이 많아졌다. 서울의 카페들, 미팅. 그 안에서 외로움이 스며들었다. 어느 날 클라이언트 중 한 명, 태민이 다가왔다. 그는 매력적이었다. 지은 씨, 커피 한 잔 어때요? 그의 제안에 나는 거절했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수아와의 사랑은 강했지만 세상의 시선이 우리를 지치게 했다. 태민은 이해해.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라고 했다. 그는 게이였다. 친구로 지내자고. 수아에게 말하지 않았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 대화가 나를 위로했다. 태민과 우리는 가끔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LGBT 커뮤니티 모임.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수아도 초대했지만 그녀는 바빴다. 소설이 완성됐다. 바다의 속삭임. 우리의 이야기, 픽션으로. 출간 파티에서 수아가 읽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내 영혼을 깨웠다. 청중이 박수쳤다. 나는 무대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자랑스러워. 하지만 파티 후 태민이 왔다. 지은 씨, 수아 씨 멋지네. 그의 미소에 수아가 웃었다. 그 순간 질투가 스쳤다. 수아는 태민과 대화했다. 사진 작업에 대한 조언. 나는 멀리서 보았다. 불편했다. 집에 돌아와 폭발했다. 태민이랑 무슨 사이야? 내 물음에 수아가 놀랐다. 친구잖아. 너한테 말했잖아. 싸움이 시작됐다. 너는 항상 바빠. 나 혼자야. 내 울음에 수아가 안아주었다. 미안. 나도 지쳐. 우리는 휴식을 취했다. 주말에 인천으로. 중국집에서 바다를 보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수아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 소설이 베스트셀러 됐다. 인터뷰가 쏟아졌다. 수아는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라고 말했다. 세상이 변하는 듯 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갈등이 깊어졌다. 태민의 모임에서 나는 술에 취해 실수했다. 태민의 어깨에 기대며 울었다. 수아가 날 사랑할까? 그 장면을 누군가 찍었다. 익명으로 수아에게 보냈다. 너의 연인이 수아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설명했다. 취했어. 미안. 하지만 신뢰가 깨졌다. 수아는 거리를 뒀다. 태민.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울며 빌었다. 아니야. 너만 사랑해. 민호가 중재했다. 둘 다 피곤해. 쉬어.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LGBT 센터에서. 상담사는 사랑은 노력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배우며 가까워졌다. 겨울, 화해의 여행. 평창으로. 스키장, 눈장난.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영원히, 지은아, 수아의 키스에 눈물이 섞였다. 새해, 새로운 시작. 나는 태민과 거리를 뒀다. 수아의 소설 두 번째 편 이번에는 희망의 이야기. 하지만 아버지의 병이 왔다. 심장 문제. 병원에서 수아가 무너졌다. 아빠. 왜 지금? 나는 그녀를 지켰다. 가족 모임. 모두가 모였다. 아버지가 수아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내 덕에 살았어. 아버지가 회복됐다. 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서약식. 민호가 증인. 사랑하세요. 그 말에 우리는 울었다. 결혼 후 삶은 달라졌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한강 뷰, 아늑한 공간. 수아의 사진 스튜디오를 만들고 나는 홈 오피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키스. 좋은 하루 그 루틴이 행복이었다. 소설 두 번째가 나왔다. 숲의 비밀. 이번에는 치유의 이야기. 베스트셀러, 해외 판권. 수아는 강연을 다녔다. 부산, 대구, 심지어 제주. 나는 동행했다. 호텔에서 밤의 대화. 너 없인 못해. 하지만 성공의 그림자. 펠레터 중 집착적인 게 왔다. 수아 씨, 당신을 사랑해. 지은 씨는 어울리지 않아 익명? 우리는 무시했지만 불안이 스며들었다. 태민이 다시 나타났다. 모임에서. 축하해. 결혼.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우리는 화해했다. 친구로. 수아도 받아들였다. 여름, 제주 휴가. 블루칸트리, 오름 등산. 수아가 사진 찍고 내가 스케치. 우리 아이, 생기면 수아의 말에 나는 웃었다. 입양. 대리, 미래를 꿈꿨다. 가을, 아버지의 회사가 위기. 경제 불황. 민호가 고생했다. 우리는 도왔다. 수아의 로열티로 투자.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 친구들 모임. LGBT 커뮤니티. 춤추고, 웃고. 그날 수아가 무대에 섰다. 이 사랑, 감사해 청중의 환호. 새해, 새로운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우리의 이야기. 감독이 제안했다. 촬영 시작. 인터뷰, 재연. 감정의 소용돌이. 그때 헤어질 뻔했어울 내 고백에 카메라가 떨렸다. 촬영 중 과거가 떠올랐다. 미나의 재등장. 아니, 그녀는 감옥에 있었다. 스토킹으로. 대신 새로운 적 경쟁 작가. 수아의 스타일을 베꼈다. 소송. 피곤한 나날. 봄, 승소. 우리의 명예 회복. 다큐가 개봉됐다. 극장, 박수. 변화의 시작, 리뷰가 좋았다. 여름, 휴가. 유럽으로. 파리, 에펠탑 아래 키스. 세계가 우리를 축복해. 가을, 입양 준비. 상담, 서류. 아이 이름, 뭐로, 수아의 웃음. 하지만 실현. 수아의 건강 문제. 피로 누적으로, 빈혈. 병원에서 휴식 필요에 나는 그녀를 돌봤다. 집에서 요리, 마사지. 너 덕에 살아, 그녀의 말. 회복 후, 우리는 더 강해졌다. 겨울, 입양 승인. 작은 여아, 5살. 미소. 이름, 할인. 우리 가족 완성. 새해, 할인의 첫눈의 공원에서 눈사람. 웃음소리. 엄마들, 사랑해 그 말에 눈물. 삶은 완벽. 아니, 여전한 도전. 사회의 편견, 일상의 피로. 하지만 사랑이 버팀목. 할인의 등장은 기적이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우리의 손을 잡을 때 세상이 밝아졌다. 우리는 부모 학습을 했고 할인의 학교를 준비했다. 서울의 국제학교, 다문화 환경. 할인아, 재미있어. 내 물음에 그녀가 웃었다. 응, 엄마. 수아는 사진책을 냈다. 가족의 빛. 할인의 일상, 우리의 사랑.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가족은 선택이야, 그녀의 말. 민호가 결혼했다. 지수아. 결혼식에서 우리는 축가